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동과 통쾌한 복수극이 어우러진 사이다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지낸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슬피 우는 30대 여성입니다. 비록 오늘이 5월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딸 부잣집 5째로 태어나 존재감이 살짝 미약했으나 20살에 절 임신을 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대요. 저는 꼬꼬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빠를 만나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고등학생일 때였는데 동네에 새로 이사온 동갑내기 아빠를 보고 그냥 첫눈에 반했대요. 그땐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내가 좋아하는 배우 최재성을 꼭 빼닮은 거야. 엄마, 최재성이 누구야? 그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생뱀을 칵 뜯어먹던 최대치 있잖아. 채시라랑 철조망 키스도 유명했는데 우리 딸 몰라? 아, 애정의 조건 채시라? 근데 최재성은 모르겠어. 한마디로 엄마 고등학교 때 하이틴 인스타인데 그냥 테리우스의 조각 미남이야. 암튼 너네 아빠가 최재성같이 생겼으니 말 다 했지. 네 아빠 학교 가는 시간에 딱 맞춰서 대문을 나서려고 진짜 새벽부터 쌩 하고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동네 반상회에서 마을 청소하는 날도 엄마 따라 나가고. 아휴, 내 인생에서 제일 부지런을 떨었을 때가 그때일 거야 아마. 엄마는 고등학교 시절 아빠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대요. 그리고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자 둘이 야반도주했다가 한 달도 못 되어 결국 외할아버지에게 잡혀와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어요. 엄마가 흰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아득바득 전통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한복 입고 족두리 쓰고 했잖아. 결혼식 하는 날 아침까지 울고 불고 했는데 네 외할아버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지. 아휴, 냉정한 영감 같으니. 아무튼 내 친구 중에 한복 입고 결혼한 애는 나밖에 없어서 두고두고 한이 돼서 속상했어. 우리 현진이는 꼭 공주 드레스에 면사포 쓰고 결혼하자. 어릴 적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거실장 위에 올려둔 엄마 결혼식 사진을 보곤 했어요. 전통 홀레복을 입고 족두리를 쓴 앳되고 예쁜 엄마와 배우 3호 관대를 해서 사극에 나오는 임금 같아 보이는 최재성을 닮았다는 우리 아빠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기억에 없는 아빠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역시 무리였죠. 아빠는 제가 태어난 이듬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 학교에 다녀온 네 아빠가 수제비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바지락을 넣고 수제비를 해서 먹었지. 저녁을 잘 먹고 같이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열이 오르고 춥다는 거야. 오들오들 떠는데 이마는 불처럼 뜨거워서 얼른 등에 널 덮쳐엎고 택시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아휴, 하루도 안 돼 저 세상 사람이 되더라. 눈 깜짝할 새 3사람이 죽는 거 보고 도무지 안 믿겨서 미친 듯이 울고불고 했다. 아빠의 사망 원인은 급성 폐혈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졸지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모들 표현에 따르면 정말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운 똑순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김밥 가게, 제조 공장, 콜센터, 보험 설계사, 일을 투잡, 쓰리잡으로 뛰었고 틈이 날 때마다 알바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선거 때 참관인 알바 나도 좀 끼워줘. 뭐? 내가 경쟁자 쪽 후보 선거운동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어디까지나 그냥 알바로 뛴 건데. 그러지 말고 나도 끼워줘라. 내가 밥 살게, 응? 일자리 부탁이 부끄러울 만도 한데 엄마는 돈 냄새가 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서슴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엄마 덕분에 저는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아니, 오히려 소공녀처럼 귀하게 티 없이 맑게 컸습니다. 엄마는 허름한 옷을 입고 김밥 한 줄을 허기로 때울지언정 저만큼은 메이커 있는 좋은 옷으로 야무지게 입히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학원도 아낌없이 다니게 했어요. 누가 봐도 아빠 없이 자란 티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들은 제가 부잣집 막내딸인 줄 알았어요. 현진아, 우리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응? 우리 집? 물론 가도 되지. 너네 집 어떤 집인지 궁금해. 대문부터 집 현관까지 차 타고 들어가는 그런 집 아니야? 너무 궁금하다. 아니, 완전 평범한 집인데? 혹시 고깃집 아니야? 맨날 도시락에 고기 반찬 싸우니까 고깃집 하는 거 맞지? 아니지, 과일집이지? 과일도 매일 한가득 들고 오잖아. 아니야, 그런 거. 어릴 땐 곧잘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기대에 찬 얼굴이 실망으로 바뀌는 걸 깨닫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라 친구들은 지나치게 솔직했죠. 우와, 우리 집보다 작네? 솔직히 완전 으리으리할 줄 알았는데. 너 보기랑 전혀 다르구나. 근데 너네 엄마는 어디 계셔? 우리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 무슨 일 하시는데? 그냥 회사 다녀. 아, 넌 엄마가 일하러 가서 좋겠다. 난 집에서 엄마 잔소리 듣는 게 제일 싫은데. 그때부터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소공녀지만 알고 보면 작은 빌라에 사는 거지 같은 제 처지가 끔찍하게 싫어졌어요. 아빠가 없는 게 서러웠고 엄마는 왜 나를 공주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오해를 사게 한 걸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 원망과 짜증은 질풍노도의 사춘기 중2 시절의 초절정을 이루어 매일같이 엄마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생 지랄을 떨었죠. 아, 제발 나 좀 가만둬. 아니, 엄마가 딸한테 식탁 위에 둘 테니 학원비 챙기란 말도 못하냐? 내가 학원비를 챙기든 말든 상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잘 알아서 하는데 학원비 미납이라고 연락이 와? 잔소리 할 거면 그냥 가. 언제 날 챙겼다고 이 지랄이야. 지랄? 현진이 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버는 줄 알면서 내가 언제 그 돈 벌어달라고 했어? 엄마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 알았어. 나 앞으로 학원 안 가면 되잖아. 아니다. 학교도 안 갈래. 그럼 됐지? 그럼 엄마도 일하러 안 가도 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학교를 왜 안 가는데? 나 이제 학교도 안 갈 거니까 엄마 나 때문에 돈 벌지 마. 나도 나 때문에 엄마가 돈 벌러 나가는 거 정말 싫으니까. 누가 돈 달라고 그랬어? 엄마 돈 필요 없다고. 저는 일부러 있는 힘껏 쾅 하고 문소리를 내며 방문을 닫거나 현관문을 꽝꽝 소리내며 집을 나오곤 했습니다. 뭐 중학생 가출이라고 해봤자 그냥 동네 친구 집을 쏘다니다가 저녁을 먹고 집에 기어들어가는 게 다였지만요. 그래도 그때 저를 잡아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친구 원미였어요. 원미는 학교 학예제 때 둘이 공연한 탭댄스 연습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였는데 동갑인데도 늘 언니처럼 절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요. 오늘은 또 왜? 또 엄마랑 한바탕 했어?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어. 누가 돈 벌어달라고 했나? 자기가 좋아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왜 다 나 때문이라고 그래? 진짜 숨 막혀. 으이그, 그래서 내가 널 철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철없는 아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싫은 걸 어떡해.
나한테 친한 척 말 거는 것도 싫어 미치겠어. 그냥 다 부셔버리고 싶어. 아휴, 그럼 넌 어떤 엄마가 좋아? 네가 원하는 엄마가 있을 거 아냐. 내가 원하는 엄마는 일단 우아해야 해. 고상하게 집에서 십자수를 놓고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쿠키나 빵을 구워주는 그런 엄마. 네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그런 엄마가 어딨어. 왜 없어? 너네 엄마도 그렇잖아. 다정하시고. 진짜 부럽다. 넌 엄마 욕도 안 하잖아. 나? 난 그냥 우리 엄마가 불쌍해. 가엾달까? 그래서 반항하고 싶은 맘이 안 생겨.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 유방암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잖아. 난 엄마가 없는 것보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너가 돈독으로는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너 기분도 꿀꿀한데 오랜만에 탭댄스 한 판 출까? 전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는 원미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과 달리 막상 엄마 얼굴을 보면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나서 또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답니다. 엄마는 제가 성질을 부려도 생지랄을 해도 단 한 번 화내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절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엄마를 향한 저의 철없고 못난 만행은 고등학교 때 극에 달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그해 우리 구청 최초의 여성 환경미화원으로 합격했을 때였어요. 엄마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라며 신이 나 있었지만 저는 앞이 캄캄했어요. 하필이면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는 걸까? 등굣길에 행여나 쓰레기를 치우는 엄마를 만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닐 딸 걱정은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내심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그냥 치킨집이라도 차리면 안 되냐고 또 땡깡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안중에도 없지? 정말 짜증나.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미안해 딸. 엄마는 가게 일이 자신 없어. 엄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데 딸이 싫으면 그만둘게.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엄마는 환경미화원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태풍이 부는 새벽 1시에 제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나가는 엄마를 몰래 지켜보며 속상했습니다. 저는 매일 등굣길에 엄마를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멀리 환경미화원 복장이 보일라 치면 서둘러 다른 길로 빙 돌아서 갔습니다. 어쩌다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끙끙 앓을 땐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엄마 허리 좀 두드려 줄까? 이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얼른 대학에 가서 역을 떠야지. 독립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고 학교 근처 원룸을 구해 자취 생활을 하면서 생애 최초 독립을 했어요. 만세! 현진 독립 만세! 외치며 기뻐했던 순간도 잠시. 저는 이내 멘붕에 빠졌어요. 엄마의 지원 없이도 당당하게 사는 나홀로 경제적 독립은 그림의 떡. 그냥 환상 속의 그대였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에 주민세는 초면이었고요. 하다못해 수세미, 비누 하나도 제 돈을 들여 직접 사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자 그동안 엄마 용돈을 따박따박 받아서 펑펑 써왔던 저로서는 이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 미쳤다 미쳤어. 공과금에 교통비 식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가? 줄이고 줄였는데도 월 100만 원은 있어야 돼. 저랑 같은 대학 약학과에 합격한 원미는 엄마를 피해 도망치듯 나온 저를 나무라며 제발 도로 집으로 들어가라고 귀가 따갑게 조언했습니다. 월세만 30만 원이 나가니까 당연하지. 이 철영아. 엄마 집에서 가전은 다 챙겨왔는데도 이래. 당장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내가 꿈꿨던 독립은 이게 아닌데. 그럼 알바라도 해. 내일 학생회관 같이 가줄게. 아니야. 알바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낫겠어. 너 실은 엄마가 용돈 주시지?
통장에 따박따박 넣어주시지. 난 정말 엄마 피를 빨아먹는 구더기 같은 딸이야. 무쓸모의 무능력 잉여 인간이야. 또 그런다. 부모님이 지원을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어. 알바한다고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엄마 은혜에 보답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지? 그래. 더 좋은 초이스는 그냥 엄마 집에 도로 들어가는 거고. 싫어. 내가 어떻게 독립했는데 다신 싫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독립한 지 1년도 안 되어 자본주의 사회의 냉엄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다시 엄마 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어요. 잠시나마 혼자 살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엄마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고 보니 반성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가서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 줄 알겠어. 그동안 엄마한테 미안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엄마에게 전 대면대면했어요. 사춘기 때부터 내가 파놓은 엄마와의 간격은 생각처럼 쉽게 메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거짓말처럼 전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전 여전이란 건 이런 걸까요? 엄마가 아빠를 첫눈에 보고 반했듯이 저도 학교에서 한 남학생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남학생은 공통교양 과목인 사회학개론을 같이 듣는 동기였는데 약대 강동원으로 불릴 정도로 출중한 미모를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호시탐탐 그와 소개팅 자리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너네 과에 강동원 여자친구 있어? 에? 우리 과에 강동원이 있어? 저번 사회학개론 들을 때 너한테 인사하던 그 남학생. 아, 최필구? 우와, 이름 완전 깬다. 얼굴이랑 너무 부조화스러운데? 필구가 강동원이라고? 말도 안 돼. 너 눈검사 해봐야겠다. 당장 안과부터 가보자. 뭔 소리야. 내가 3번, 4번 확인 사살했는데 강동원 맞던데? 암튼 친구야, 제발 다리 좀 놔주라. 그래, 소개팅 하려면 얼른 해야 할걸. 걔 좀 있으면 군대 갈 거라고 하더라. 뭐, 군대? 안 돼. 그렇게 부랴부랴 소개팅 자리가 마련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쁘게 꾸미고 나갔어요. 약대 강동원 최필구는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원미랑 친하지? 학식 먹을 때 너 몇 번 봤어? 응, 원미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야. 근데 나랑 소개팅 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원미 이놈의 기집애를 그냥. 소개팅을 주선하면서 내가 좋아한다는 속마음까지 전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주선자의 자세가 글러먹었어요. 하지만 원미에게 입단속하지 못한 걸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너 군대 간다며? 그럼 이제 널 보지도 못하잖아. 왜 그렇게 일찍 가? 약대는 입학하고 먼저 군대 갔다 오는 게 편해. 근데 나도 대학 생활이 궁금해서 1학기 들은 거고. 얼른 다녀와야지. 너가 입학하자마자 군대 갔으면 널 못 봤겠네? 헐. 나도 너랑 소개팅 한다고 해서 좀 놀랬어. 왜? 너 예쁘잖아. 강의실에서 제일 눈에 띄는 애가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해서 놀랬지. 뭐? 부끄럽게 진짜. 나 군대 갔다 오고 그때도 만일 너가 솔로면 우리 그날부터 1일 하자. 저는 최필구를 군대에 보내고 드립다 공부만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당당하게 취직했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제가 돈을 번 이후에도 환경미화원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가 돈을 벌어들 테니까 제발 쉬라고 사정을 해도 일하는 게 좋다며 계속 일하셨어요. 엄마는 이 일이 좋아. 내 빗자루가 몇 번 쓱 지나면 거리가 말끔하게 깨끗해지는 게 좋아. 보람도 되고
이래봬도 이거 나란 일이야. 나란 일하고 나라 돈 받는 거 얼마나 뿌듯한데. 힘드니까 그러지. 엄마 허리도 안 좋잖아. 그거 산재 아니야?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하루 10km 이상은 걸으니까 따로 운동을 안 해도 배 나올 염려가 없지. 여봐라, 엄마 배 날씬한 거. 오 여사님, 망측하게 윗옷은 까지 맙시다. 엄마는 건강에 좋다고 했지만 정작 만성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허리 구부리는 작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으면 재발하고 나으면 또 재발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요즘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지난 신규 모집할 때 박사 출신도 2명이 나왔어. 저는 엄마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군대를 제대한 최필구와도 뜨겁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엄마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이해하는 폭이 조금은 넓어졌어요. 제가 취업하고 5년 뒤 최필구도 대형 약국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드디어 집안 대 집안이 서로 인사하는 상견례를 하게 됐죠. 최필구네는 대대로 약국을 업으로 삼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았고 고상한 말투가 어쩐지 자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어 좀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전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셨어요. 사부인 혼자서 애를 키우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애가 워낙 똑똑해서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지가 알아서 쑥쑥 자라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네, 저희가 봐도 요새 보기 드문 아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겨우 50인데요. 아직도 팔팔합니다. 일이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좋지 않을까요? 애들이 드리는 용돈이면 생활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제 일이 너무 좋아요. 요즘은 우리 일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경쟁이 20대 1이라고. 박사들도 대거 신청하고 참 재밌어요. 네. 일 그만두실 생각은 아예 없으시구나. 아유, 이거 참. 시댁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엄마를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것 좀 잘 알겠더라고요. 속상했지만 사랑이 뭔지. 엄마도 사랑에 눈이 멀어 야반도주했듯이 저도 사랑에 눈이 멀어 엄마 일쯤은 흐린 눈으로 모른 척했습니다. 이것도 모전 여전일까요? 그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있자니 철없던 시절 엄마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되살아나서 마음이 아팠고 저는 결혼식 전날 엄마에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예전부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다 이제서야 편지로 쓰게 됐어. 쏟아지는 눈물 참아가며 썼으니까 잘 들어줘요. 이렇게 엄마 생각에 잠겨 있어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엄마는 내 온갖 투정과 짜증 받아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나는 왜 이걸 이제야 깨닫는 걸까? 내가 중2 때 엄마한테 욕하고 학교 안 간다고 징징대고 허구한 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짜증내고 성질내서 미안해. 그런데도 엄마는 단 한 번 나를 나무란 적이 없었어. 그땐 청개구리 마냥 밉고 못난 사춘기 딸이었는데 말이야. 나는 아마 이 편지가 다 끝날 때까지 엄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언젠가 엄마가 퇴근해서 그대로 잠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나 때문에 많이 늙고 고생한 게 보여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 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된 것도 아닌데
이른 나이에 날 낳아서 묵묵히 나를 공주처럼 키워주고 뒷바라지해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헌신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니까 이제 엄마가 더 잘 보여. 꽃다운 스물에 나를 낳고 아빠 없이 나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세상 제일 고마운 사람인데 정작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엄마한테는 엄마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 매일 반성하고 있어. 시집을 가더라도 우린 영원히 함께야. 엄마도 힘든 일 있으면 이제 나한테 언제든 말해줘. 이젠 내가 엄마의 위로가 되고 엄마를 지켜줄 테니까. 엄마, 사랑해요. 결혼식장에서 전 울지 않으려고 일부러 눈을 크게 뜨고 담담한 척했지만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들러리로 와있던 원미 얼굴까지 내 눈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폭풍 오열. 펑펑 우는 저를 보고 하객들이 사연 있는 신부라고 수군댔다는 후일담을 들었어요. 사연이 있긴 하죠. 엄마한테 못되게 군 딸이 과거의 무지를 깨닫고 비로소 개과천선하게 된 사연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나니 저는 엄마를 이제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게 됐고 원미가 말했던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여자로서의 엄마가 가엾고 불쌍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딸이 오중이나 못되게 굴었나요? 그런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절 품어주신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수시로 엄마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는 효녀로 급성장했습니다. 엄마! 최서방은 출근했지. 엄마 허리는 어때? 늘 그렇지 뭐. 최서방이 준 파스는 붙였어? 당연하지. 누가 준 건데. 아끼지 말고 팍팍 붙여. 오늘 아침에도 최서방이 준 약 먹고 파스 붙이고 했어. 차도 없으면 병원에 가자. 같이 가줄까? 아니야. 직업병인데 뭐. 이러다 또 괜찮아져. 남편 채필구는 평소 엄마에게 잘했지만 제겐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늘 엄마를 비하하는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최 박사, 이번에 박사과정 통과하면 약국 말고 연구소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가? 안 그래도 교수님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여보, 학교 연구원보다야 해외 연구소에서 일하는 게 얘 스펙에는 더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지. 호주 모나시 아니면 영국 노팅엄은 글로벌 인지도도 높고 전도 유명한 곳이니까 필구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밀어줘야지. 어때 최 박사? 유학도 인생 플랜에 들어있지? 그럼요 어머니. 아유, 누구 아들인지 예뻐 죽겠네. 아 맞다. 우리 여고 동창생들이 제일 부러워 죽는 애 1위가 나래나 뭐래나? 최 박사 유학 가면 새아가도 플랜 A 하나 작성해서 가져오렴. 저요? 그럼 당연히 너가 최 박사 뒷바라지 해야지. 제가 유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도 참 한 고집 하는구나. 그냥 얘 한 번을 안 해. 오늘 전 유학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 다른 집 애들은 유학 보내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라 한다는데 시큰둥하니 안 잡고. 아휴, 너네 엄마 황소고집하고 똑같아 얘. 예? 저희 엄마가요? 사이가 약사고 딸이 대기업에 다니면 응? 애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뭘 그렇게 끝까지 일을 안 그만두시는지. 저는 괜찮은데요. 그럼 우리 체면은 길거리에서 사부인 만나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다. 안 그래요, 여보? 헛기침을 하는 아버님. 오늘 가발이 평소보다 2cm 정도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네요.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아버님은 그 체면 때문에 머리에 100만 원 호가하는 물건을 머리에 이고 사시는군요. 체면을 버리면 머리도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텐데 하는 아쉬움은 저만 간직하기로 했어요. 최씨 집안 체면과 엄마가 환경 미화일을 하는 게 뭔 상관인가 싶었지만 저도 한때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터라 당신네들도 지금 무지해서 그렇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요. 말해주고 싶었으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비난을 말리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은연중에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거겠지 싶어서요. 이런 날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순식간에 사각의 격투기장이 됐고 우리는 파이터가 되어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 당신 유학 가는데 내가 왜 당연히 세트로 간다고 생각하시지? 나는 뭐 직장생활 취미로 하는 사람인 줄 아시나?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직장에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야. 내 인생 계획을 왜 어머니가 짜주시는 건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귀뜸 한 번 안 하고? 우리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와, 당신 이렇게 마마보이 파파보이인 줄 몰랐어. 억지 쓰지 마. 억지라니? 당신 마마보이라서 우리 엄마 이야기 나오면 일단 모르쇠 벙어리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허리도 아프신데 일이 험하니까 걱정돼서 그런다. 이제 그만하고 쉬시면 좋잖아. 우리 엄마 이제 겨우 52이야. 90살까지 거뜬하게 사는 요즘엔 한창 나이라고. 무엇보다 엄마가 좋대잖아. 그 일이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잖아. 왜 남의 진심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그 저희가 뭐냐고. 우리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 알았어. 이제 그만해. 부부싸움을 하고 입이 한대빨 나와서 엄마에게 찾아가면 엄마는 매번 제 등짝을 때리며 최서방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만 나만 뭐라고 해. 엄마는 네가 남편한테 이쁨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정 그러면 엄마가 일을 그만둘까? 뭐하러 그래. 엄마가 좋아하는 일인데 정년까지 하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룰루랄라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미화원들이 길거리에서 쉬지도 못하고 늘 어딘가 숨어서 쉬곤 했는데 얼마 전 구청에서 휴게실을 마련해준 터라 그곳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엇갈렸는지 엄마는 이미 퇴근하고 집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으셨어요. 피곤해서 주무시나? 엄마 자는데 방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시댁으로 옮겼습니다. 엊그제 시댁에 두고 온 가방을 챙겨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띵동 띵동. 분명 벨이 울렸는데요. 대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어쩐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제 가방을 두고 가서요. 찾으러 왔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저는 가방을 둔 예전 남편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던 우리 엄마가 방바닥을 닦고 있는 거였어요. 심지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연신 허리를 툭툭 치면서 헉헉거리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자 시모가 이래저래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사부인더러 좀 도와달라고 했어. 저희 엄마도 몸 안 좋으세요.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설마 이게 처음이 아니라 계속 왔던 거예요? 아이고, 소리 좀 그만 질러.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일어나는데 그 순간 디스크가 터져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곧바로 119 구급대를 부르고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진통제를 맞고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어요. 의사는 엄마에게 다리 마비 증상이 있다며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디스크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던 저는 당황했고 어떤 게 엄마에게 최선의 방법일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엉겁결에 같이 병원에 온 시어머니가 제 속을 박박 긁었어요. 뭐 디스크 하나 터진 거 가지고 무슨 수술을 한다고 요란을 떠냐? 오버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지금 우리 엄마 다리까지 마비가 됐다고요. 이대로 두면 마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엄마가 걷지도 못하는데 오버하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아휴, 어디서 지금 코레고래 소리 지르니 본데 없게. 네, 저 본데 없어서 고함 좀 칠게요. 우리 엄마 청소시키신 분이 어머니 아니세요? 안 그래도 아픈 분을 부려먹어서 좋으셨어요? 얘는 내가 또 뭘 부려먹었다고 그러니? 사부인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먼저 온다고 했다고요? 그건 아니지만. 어머니라면 사돈이 부탁하는데 안 가요? 우리 엄마 저러다가 다리 못 쓰게 되면 당신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도 예전 사춘기 때 한 성질하던 가락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긁어모아 개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2차로 또 생지랄을 떨었죠. 야 최필구,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행동을 SNS에 올리잖아? 그럼 너네 집안 완전 개쪽팔리는 거야. 어떻게 사돈을 불러 집 청소를 시킬 수 있지? 그런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너네 엄마 정말 고생한 척은 다 하면서 인성은 쓰레기다. 야, 말 조심해. 말 조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 줄 알아? 나 지금 눈 돌았어. 너네 엄마 때문에 빡쳐서 뚜껑 열렸다고. 너 같으면 말 가려가면서 잘도 하겠다. 이 나쁜 새끼야.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엄마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사에는 휴직계를 냈어요. 남편에게는 당분간 엄마 돌봐드려야 하니 우리 떨어져 살자고 말했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분이 안 가라앉아서 혼자만의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이럴 땐 절친 원미가 필요하죠. 원미야, 우리 오랜만에 탭댄스 한번 춰야겠는데? 탭댄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그거? 좀 있음 우리 어머니 칠순이 걸랑. 갑자기? 축하 공연을 해드려야겠어? 오, 그럼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그래, 연습 단단히 해둬라. 파워풀 해야 하니까. 오케이. 2달 후,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 생신이니 참석은 해야겠다 싶어 한복을 입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손수레에 끌고 생일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시댁 사람들 시선이 집중됐어요. 시부모님은 인맥도 넓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다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맞아주더군요. 왔어? 어머니 생신인데 내가 당연히 와야지.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올라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지 뭐.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행사장내를 감돌았지만 칠순잔치 전문 MC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위기를 띄워갔어요. 저는 막간을 이용해 MC한테 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어머님께 축하 공연을 하나 해드리려고요. 제 공연이 끝나고 음악이 멈추면 그때 제가 만들어 온 케이크 포장을 짜잔 내리고 MC분이 케이크 위에 적힌 레터링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유, 물론이죠. 며느님이 짱이시네요. MC는 당연히 감동 멘트일 줄 알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어요. 저는 한복을 벗고 탭댄스용 의상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물론 댄스 파트너, 친구 원미도 함께 했죠. 중학교 학예제 때 이후 처음 추는 탭댄스, 일명 개망나니 춤. 오랜만이라 설렜습니다. 왜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빌리의 진로 문제로 형과 아버지가 다툴 때 화장실에 앉아서 스텝을 밟던 빌리가 문을 쾅 차고 나와서 이것이 발레인지 탭댄스인지 막춤인지 장르를 알 수 없는 고삐 풀린 춤 사이를 선보이며 마구마구 폭발하는 장면. 그 춤 동작을 저희가 중학교 학예제 때 선보여서 관객들을 모두 쓰러지게 했어요. 선생님은 제발 그 춤을 멈추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우린 결코 멈추지 않았죠. 우린 진심을 다해 빌리 엘리어트가 접신한 듯 치열하게 탭댄스를 추었을 뿐인데 관객들은 배꼽을 잡고 포복절도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춤은 학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탭댄스라고 쓰고 개망나니 댄스라 읽는 막춤을 지금 우리가 시어머니 칠순잔치의 선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두둥, 기대하시라. 드디어 MC가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며느님이 준비한 축하 공연 탭댄스입니다. 음악 주세요. 빌리 엘리어트의 유명한 그 음악이 흐르고 원미와 전 다리를 구르고 팔을 휘저으며 리드미컬하게 칠순잔치의 주인공이 앉아있는 메인 테이블로 나아갔습니다. 우린 흥에 겨워서 팔을 벌려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며 박자를 맞추고 한 팔을 빙빙 돌리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아니나 다를까 손님들도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했지만 모른 척 막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칠순잔치의 주인공 시어머니 앞에 당도했고 원미의 과격한 팔 동작 끝에 시아버지의 가발이 슝 하고 저 멀리 날아가는 순간 음악이 끝났어요. 조명을 받아 더 반짝반짝 빛나는 민둥 대머리를 자랑하는 시아버지가 가발을 집어들 틈도 없이 MC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순 케이크 커팅식입니다. 먼저 포장지를 벗기겠습니다. 짜잔! 오, 이 먹음직스러운 크기 보세요. 며느님이 직접 만들어 온 2단 케이크. 이 위에 적힌 글을 직접 읽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자 한자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하며 케이크를 오픈하는데 MC 얼굴에 당혹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경축, 칠순 같은 소리 하네. 나이는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입만 열면 싼티 장렬, 머릿속에 똥만 가득. 나프탈렌 10년 품은 걸레 썩은 내가 진동하네. 에라이, 시금치 씨 바라니 족가네요 하소서. MC가 더듬거리며 글씨를 읽자 장내가 술렁거리고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소리쳤습니다.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일어서는 찰나 저도 질세라 크게 소리쳤어요. 뭐! 그리고는 케이크를 한 단을 들고 달려드는 시어머니 얼굴에 뭉개버렸습니다. 이거 드시고 나이값 좀 하세요. 케이크 범벅이 된 시어머니 얼굴 위로 원미가 붉은 와인병을 들고 칼칼 부었어요. 어머니, 칠순에 와인이 빠지면 섭하죠. 케이크 생크림 위에 붉은 와인까지 더해진 시어머니 얼굴은 기괴하고 참혹했습니다. 네, 행사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서둘러 집어온 가발을 머리에 얹으려다가 놀란 시아버지는 그대로 얼음이 되어 부들부들 떠셨고요. 남편은 핏기가 사라진 창백한 얼굴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왜 그래 너? 진짜 미쳤냐? 그래. 나 미쳤다. 어쩔래? 저는 MC 마이크를 가르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 친지 어르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가 이 집 방바닥을 닦다가요. 디스크 터져서 쓰러져 수술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사돈을 불러다 집 청소를 시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인척들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하며 하나둘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 안 봤는데 사람 참 그러네. 아이고, 참 너무한다 너무해. 사돈을 불러다 청소는 왜 시킨냐?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처가댁 본데 없다 노래하더니 무슨 그런 경험 없는 짓을 했냐? 친인척들의 핀잔을 드는 시부모님의 얼굴도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칠순잔치는 완전 개판이 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숨기고 싶었던 민둥 대머리를 본의 아니게 공개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생략했습니다. 올그락풀그락 하던 시부모님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네요. 물론 남편에게 이혼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혼을 각오하고 야심차게 진행한 마지막 고별 무대. 환장의 칠순 파리였으니까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해. 이제 좀 감정이 식을 때도 됐잖아. 이제 그만 뚝. 너 혼자 늙어 돼지던지 말던지 모르겠고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소중해. 평생 엄마 모시고 살 거야. 환경미화원이라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시댁에서 벗어나 전 엄마와 단둘이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영과 물속에서 걷는 연습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구청 수영장에 아쿠아로빅을 끊었어요. 엄마가 물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천진한 아이 같아서 새삼 놀라곤 하네요. 언젠가 엄마에게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래. 엄마 눈 높아서 안 돼. 지금까지 살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있었지?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 딱 둘인데 하나는 네 아빠고 하나는 누군데? 바로 너야, 우리 딸. 에이, 뭐야, 시시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콧잔등이 시큰해졌어요. 이 자리를 빌러 우리 엄마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걱정 많지? 난 괜찮아. 누구 딸인데 이 세상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 아마 평생을 효도해도 모자라겠지만 엄마가 행복하게 웃고 살 수 있도록 약속할게. 엄마도 너무 자식 걱정만 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고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나는 언제 어디서나 엄마 생각만 하고 엄마 곁엔 내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 옛날 철없던 시절 모진말로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거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냥 항상 고맙고 미안해. 항상 잘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엄마 정말 한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랄라 사연 드라마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펜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랄라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여러분, 동화 속 공주가 돼보고 싶다는 상상, 여자라면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쁜 옷을 입고 뭐 하나 하는 건 없어도 옆에서 알아서 다 도와주고
울면 다 해결되는 그런 공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공주과 애들이 소위 말해 잘 나갔었죠. 실제로 예쁜 애들은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어쩌지? 하면 남자애들이 우르르 달려가 도와줬고,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애들은 잘 못하는 것도 밤을 새가며 노력한 끝에 해내고 맙니다. 공주과가 아닌 애들의 삶은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룰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애들이 열심히 하면 야, 진짜 독하다 독해 라는 말을 듣고, 공주과 애들은 주어진 일을 하든 못하든 힘들었지?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마 라는 말을 듣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공주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싸움도 서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시대 공주는 예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울면 다 해결될 거라 믿고 남들의 도움을 바라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요상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의 시선을 끄는 공주, 아니 공주병 환자들. 정말 저랑은 1도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공주병 환자와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신우이? 동서? 노노, 바로 매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묻는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본 공주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공주병을 앓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학교 CC로 만나 결혼까지 꼴이 난 우리 부부. 저는 생긴 것도 집안도 평범 그 자체인 무색무취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정말 궁금했죠. 선배는 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냥 전부 다 좋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뭔가 용기 있어 보이고 또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매력? 이건 여자가 남자한테 해야 하는 말 아니야. 지혜야, 넌 정말 네가 네 스스로 학비 벌고 장학금 타고 뭐든 자신감 있게 해내는 네 모습이 정말 좋아. 난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너랑 살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내가 딱 좋아하는 이상형이야, 넌. 아니, 솔직히 여자라면 내가 어디가 좋아? 라고 남자한테 물으면 예쁘고 섹시하고 귀엽고 등등 이런 빈말 아닌 빈말도 듣잖아요. 그런데 자신감 있고 같이 살면 든든하겠다는 남편의 말, 솔직히 이 사람이 날 여자로 생각하나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왜 저 같은 여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했는지 결혼 후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야, 사실 내가 3대 독자인 거 알지? 알지. 그게 뭐 어때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셔서, 그리고 내 신혼집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마련하고 싶어. 그동안 잠시만 엄마 집에서. 에이그 착한 우리 신랑,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맞아, 부모님이 무슨 ATM 기기도 아니고 우리 집은 우리가 알아서 사야지. 사실 집 살 돈 모으는 동안 우리가 어머님한테 도움받는 거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난 어머님 모시고 살 각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었어. 정말? 아니, 시어머니도 가족인데 왜 불편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같은 가족이면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난 시집살이 이런 거 없다고 봐. 내가 하기 나름이고. 결혼 생활도 열심히 할 거야. 지혜야, 넌 정말 1등 신부감이야. 별소리를 다 하네. 어머님 모시고 산다는 걱정 안 해도 돼. 나 나지혜야. 내 사전에 안 되는 건 없다. 알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스페셜해서 괜찮겠어?
아무리 스페셜하셔도 다 같은 사람인데 설마 날 잡아먹기 하시겠어? Don't worry. 걱정은 접어두고 우리 어머님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자. 알겠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걸 아내가 아닌 남편이 더 걱정한다는 것도 너무 웃겼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저를 왜 그리 안쓰럽게 바라봤는지 그 이유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등장하시는데 전 정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함 그 자체였죠. 안녕하세요. 지혜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안공주예요. 어머님, 성함? 저는 시어머니의 당당한 자기소개에 솔직히 반했습니다. 누구 엄마가 아닌 자기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여성, 정말 멋져 보였죠. 그런데 상견례 내내 어머님은 물만 드실 뿐 음식은 손도 안 대셨습니다. 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어머님의 접시에 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좀 드세요.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어머, 아니다. 나는 아침을 좀 늦게 먹어서. 너 들거라. 난 괜찮다. 전 그때만 해도 원래 시어머니가 소식하는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자란 지혜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가르칠 게 많은 아이예요.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그러면서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뒤로 감추셨습니다. 친정엄마도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일인가 무안해하셨죠.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그럼 이만. 시어머니는 무슨 호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횡하니 가셨고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엄마는 넋을 잃은 채로 서 있었죠. 장모님, 저희 엄마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아유, 몸도 안 좋으신데 나오셨구나. 그러면 날짜를 좀 옮길 걸 그랬다. 내가 다 죄송하네.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혜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장모님,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와 잡으려던 친정엄마의 손은 남편이 대신 꼭 잡아주었고 친정엄마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집 보내는 딸을 믿고 보낼 수 있겠다며 안심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드디어 시댁 입성. 저는 시댁에 들어가기 전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내가 한 만큼 돌아오게 돼 있으니 열심히 모시고 살면 시집살이? 고부 갈등? 이런 건 개나 줘버려라 라고 생각했죠. 결혼 전 시어머니를 뵀을 땐 정말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교양 있으시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늙으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같이 살아보니 그 아름다움과 교양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아함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도 요리도 집안 살림 전부를 가정부 이모님께 다 맡기고 사셨습니다. 신혼 초, 시어머니는 제가 알지 못했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너 요리사 자격증 있니? 네? 아니요. 요리사 자격증은 없어도 요리는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요리사 자격증도 없이 무슨 살림을 산다는 거니? 우리 아줌마가 한식, 중식, 그리고 일식 자격증을 다 갖춘 사람이니까 요리는 아줌마한테 많이 배우렴. 네. 그리고 말이야. 네. 너 옷 좀 어떻게 할 수 없니? 제 옷이 문제가 있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시도 봐줄 수가 없구나. 좀 이따가 나랑 좀 나가야겠다. 어딜요? 빨리 너는 준비나 해. 정기사, 정기사. 전 어머님과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고 어머님의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내리시죠. 그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것은 바로 손소독제와 장갑. 저는 영화에서만 봤지 팔꿈치까지 오는 긴 벨벳 장갑을 손에 끼고 드레시한 옷으로 치장을 해야 시어머니는 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 정기사한테 손소독제 받아오고. 어머님, 장갑 끼셨는데 손소독제까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같은 대학 나온 애 맞니? 네?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장갑을 낀다고 해도 내 손에서도 땀이 날 거고 거기에 세균이 증식할 거 아니야. 너 이런 기본 상식도 모르니? 어머님, 그 정도의 세균은 인간의 면역성이 이길 수 있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딱딱 말을 끊어먹니? 아휴, 중산층 가정교육이 다 그렇지 뭐. 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시 뜯어 고쳐야겠다. 살다 살다 정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로봇도 아니고 절 뜯어 고친다뇨. 이건 뭐 너무 어이상실이라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일단 시어머니를 따라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 물건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분이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취향에 따라 평생 입어도 차고 넘칠 옷을 사게 됐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거 저거 다 줘. 네 손님, 너 이거 한번 입고 나와봐. 네. 시어머니가 골라준 옷은 몸매가 드러나는 시스루 꽃무늬 원피스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옷을 입어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제 취향이 아니라 입을 생각도 안 하는 옷이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전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디 또 날 데려가서 입으라고 하겠지? 세상에, 이거 5분만 입어도 진짜 숨 막힐 것 같은데. 아휴, 참자, 나지에 참자 참어. 너 안 나오니? 저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시어머니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스캔하듯 이리 보고 저리 보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나마 봐줄만 하구나. 홈웨어로는 딱이네. 뭐? 홈웨어요? 이걸 입고 집에 있으라는 말? 전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제정신인가 생각했죠. 하지만 반박을 하기엔 또 가정교육을 운운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옷쇼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의 눈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면 다 쓸어 담아버리고 생필품까지 모두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아마 제가 그날 눈대중으로만 봐도 1,000만 원은 그냥 쓴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큰 식당을 운영하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근데 하루에 그것도 백화점에서 저스트 쇼핑으로 1,000만 원을 그냥 써버리다니. 와, 정말 여자 만수르인 줄 알았습니다. 좀 출출하구나. 근처 괜찮은 식당 없니? 근처요? 하나 있어요. 어디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 근처에서 식당 하는 거 아시죠? 엄마 설렁탕 방송도 탈 만큼 엄청 유명한 곳이라 어머님 입에도 딱 맞으실 거예요. 설렁탕? 네. 그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어?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사부인은 나중에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 저기 레스토랑으로 가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우리 엄마 설렁탕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울렁거린다느니 그런 걸 어떻게 먹느냐니. 그럼 설렁탕 먹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건가요? 정말 시어머니의 행동은 어이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기사님은 차를 세우고 내렸고 시어머니가 왜 그런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네 눈에 이게 안 보여? 내 치마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치마에 알 수 없는 작은 과자 봉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생각했죠. 당연히 저렇게 롱드레스를 입고 백화점을 옷으로 청소를 하고 다니니 옷 밑에 5만 가지 먼지며 과자 봉지가 붙을 수밖에요. 전 솔직히 그게 더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치마가 너무 길다 보니까 먼지며 이런 쓰레기가 붙는 것 같아요. 좀 더 편한 옷을 입으시면 이런 일도... 뭐? 너 지금 내 옷을 지적하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너무 청결한 걸 따지셔서... 너 내려. 네? 너 친정이 근처랬지? 한 3일 가정교육 다시 배우고 오너라. 그리고 정기사, 다시 백화점으로 가서 옷 하나 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 내 치마가 땅에 닿지 않게 뒤에서 커버를 좀 해. 알겠어? 전 그렇게 백화점 앞에 버려졌고 강제 친정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쇼핑한 쇼핑백을 들고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갑자기 온 것도 놀랐지만 쇼핑백이며 내 꽃무늬 원피스를 보더니 더 놀랐습니다. 아니,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그리고 이게 다 뭐야? 또 여긴 웬일이고? 엄마, 하나하나씩 물어봐줘.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아유, 알았어. 밥 금방 차려줄게. 엄마, 그 전에 엄마 옷 좀 줘. 이거 입으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토할 것 같아. 지혜야. 친정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엄마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별난 시어머니인지를요. 지혜야, 원래 시집살이라는 게 그래.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정말 벙어리로 살아야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는 옛말도 있잖니. 그래도 널 싫어하면 이런 옷이며 가방이며 이런 걸 사주시겠니? 사부인이 며느리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라. 근데 이 옷은 집에서 입는 옷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치? 전 오랜만에 펑퍼짐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배 두드리며 발 뻗고 누웠습니다. 와, 이 얼마 만의 자유인지 꼭 성에서 탈출한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때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나 강제 친정행 당했어. 근데 너무 좋아. 미안해. 우리 엄마 나도 정말 저러는 거 진절머리가 나. 좀 스페셜하다고 했잖아, 자기가. 근데 스페셜도 단계가 있는데 아주 하이 클래스네. 친정 가 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그래야지. 그래야 다시 공주님 성으로 들어갈 용기가 생기겠지. 공주님 성? 정말 저희 시어머니는 공주병을 넘어 자신이 이 나라의 공주라고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정부의 기사에 저는 시집을 온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의 시녀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공주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했죠. 전 시댁에 들어가기 전
제 가장 소중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 깨가 쏟아지지? 깨 춤추는 소리 하네. 나 공주님 모셔야 해서 앞날이 막막하다 친구야. 공주님? 누가 공주인데? 너 동서도 형님도 그리고 신우이도 없잖아. 한 명이 빠졌네. 한 명? 헉, 그러면 너희 시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 저리 가라야. 전 그동안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다 말했고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야? 나도 몰라. 그냥 자기가 아니면 다 자기 시녀나 하인이라니까. 그리고 백화점 물건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니 말 다 했지 뭐. 너 생각해봐. 딱 붙은 시스루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상상해봐. 벌써부터 현기증 나려고 해. 아니, 자기만 공주면 됐지 왜 딴 사람까지 바꾸려 하냐고. 심지어 장갑 없이는 외출도 안 해. 세상은 온 천지가 비위생적이라고. 그럼 숨은 어떻게 쉬니? 세상이 먼지투성인데. 그러네. 저는 그렇게 친구와 수다를 떠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말했죠. 지혜야, 넌 이름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안 바뀌면 네가 바꿔봐. 넌 머리가 좋아서 시어머니 길들이는 거 가능할걸? 시어머니를 길들이다. 정말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제가 시어머니를 가르쳐야 한다니. 제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겠지만 전 친구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공주병은 집에서 더 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앉으면 꼭 찾는 것이 하나 있었죠. 아줌마. 네, 사모님. 세균 잡는 물티슈 그거 어딨어? 다 떨어졌나 보네요. 제가 가져올게요. 전 텔레비전 보는데 왜 물티슈를 찾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님, 리모컨에 뭐가 묻었나요? 제가 그냥 물티슈로 닦아드릴까요? 너 생각이 있니 없니? 네? 여기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을 여기에도 세균이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시어머니. 그래서 저는 그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 물리학과 전공이에요. 세균이 있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한 세균도 있어야 면역력도 키우고, 그리고 여긴 우리 식구들만의 공간이잖아요. 이 리모컨 만져봤자 저나 오빠뿐인데 저랑 오빠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니? 너희가 나처럼 청결하게 생활하진 않잖아. 내가 보는 앞에서야 그런 척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뭘 만지고 뭘 먹는지 내가 어떻게 하니? 잠만 말고 세균 잡는 물티슈나 갖고 와. 세균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잡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리모컨을 닦아야 TV 시청을 했고 TV를 보면서도 세상에 있는 불만 없는 불만을 다 쏟아냈죠. 없는 것들이 더해요. 아니, 팝이 연중 행사야 연중 행사. 일을 한 만큼 주는 건데 왜 맨날 저러는지 몰라? 저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계급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해. 사람이라도 다 같은 사람인가? 엄마,
세상이 자꾸 달라지고 있는데 노동 현장이 그대로면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추운 날 길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나요. 아니, 솔직히 너도 상위층 아니니? 상위층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이러니 아니니? 물론 엄마 덕분에 경제적으로 너무 혜택받고 자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난 너한테 최고만 줬어.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니? 아줌마. 전 부엌에서 아주머니와 반찬을 만들다 시어머니의 부름에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오랬지 너 오랬어? 아니, 전 어머님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지혜 씨는 들어가세요. 아이, 잠깐. 아줌마 지금 뭘 했어? 네? 감히 내 며느리한테 지혜 씨? 어머,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머니, 아주머님 잘못 없으세요. 제가 편하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장 호칭 고쳐. 알겠어? 네, 사모님. 아니, 잘해주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려 하네. 아휴, 참네. 가서 두통약이나 가져와. 아휴, 머리 아파. 전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신만의 성에서 상위층, 하위층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밉고 싫었습니다. 정말 엄마 저러는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 정말 정신병자 같아. 저러니 주변에 아무도 없지. 엄마한텐 지금 아주머니랑 정기사 아저씨밖에 없어. 저 사람들도 돈 때문에 있는 거지. 엄마 지금 아슬아슬해. 아마 다 떠날 거야. 어머님은 아주머니랑 정기사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럴걸. 난 없어도 상관없지만 두 분 없으면 아마 1초도 못 견딜 거야.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엄마가 필요하니까 매년 월급을 올려주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거야. 사실 정기사님이랑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 집에 있는 거야. 엄마는 절대 혼자 못 살 거고 두 분은 계셔야 하고. 아니, 막말로 매년 수고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다니까. 정말 부끄러워. 정말 심각하네. 그리고 불쌍해. 그치, 두 분 보면 정말 불쌍해. 우리 엄마 히스테리 부리는 거 지금 자기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야. 아마 자기가 곧 분가하자고 할 거야. 아니, 내가 분가하고 싶어. 며느리 들어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 집 알아볼 거야. 두 분도 두 분이지만 어머님이 불쌍해. 엄마가? 왜?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불쌍해.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의 히스테리가 왠지 나 너무 외로워라고 외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친정엄마가 김장을 했다고 잠시 들리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엄마 김치라는 말에 군침이 돌아 친정으로 달려갔죠. 엄마! 아이고, 왔어? 이번엔 좀 많이 했어. 사부인도 좀 드리고 하려고. 아니야, 안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시어머니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 음식이나 안 드셔. 그래? 아니야. 엄마, 줘. 아니, 많이 줘. 안 드신다며. 아니야. 우리 엄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보여 드릴 거야.
맛도 안 보고 김치를 판단하면 안 되지. 엄마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여튼 많이 싸줄게. 참, 지혜야, 너 방글이 좀 며칠 봐줄 수 있니? 엄마가 저번에 말했잖아. 여고 동창들끼리 3박 4일 여행 간다고. 사부인이 괜찮다고 할까? 동물 싫다는 말은 안 하셨어. 아마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우리 방글이가 얼마나 예쁜데 예쁜 거 좋아하시니까 별일 없을 거야. 저는 친정엄마가 준 김장김치를 들고 내가 애정하는 우리 강아지 방글이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글이는 뭐가 좋은지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유. 전 올게 왔구나 하고 방글이를 잽싸게 안았습니다. 이 물건 뭐야? 이 물건 뭐냐고? 친정에서 키우던 강아지예요. 어머니, 너무 예쁘죠? 치워. 그 물건 치우라고. 어머니, 방글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치우라뇨. 걔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빨리 갖다 버려. 아줌마, 거실 전체 다 소독해. 얼른, 빨리. 전 너무 놀라 방글이를 안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방글이는 걱정 마. 내가 맡아주면 되지. 근데 너희 시어머니 정말 병원 가보셔야겠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부단 씨가 분가하자고 했다며. 그럼 빨리 나와. 그 집에 있다간 스트레스 받아서 병날 것 같아.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밤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소독약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 누군가에서 가봤더니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 저 때문에 오늘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작은 사모님. 매일 하는 일인걸요.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참, 이거 저희 엄마 김치인데 좀 드셔보세요. 어머나, 이 귀한 김치를. 그날 새벽, 아주머니와 저는 소주 한 병에 김치를 놓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주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갈 곳 없는 내가 있을 곳은 여기뿐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유별나셔도 나쁜 분은 아니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마음 푸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작은 사모님. 전 치우고 잘게요. 아주머니는 그날따라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고 뭔가 일이 터질 듯한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다음날 전 늦잠을 잤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개 때문에 생활 리듬까지 깨지고 이게 뭐니? 다시는 그게 데려오지 마라. 알겠니? 네, 어머님. 아줌마, 아침은 다 됐어? 저희는 아주머니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담근 김치가 접시에 담겨 있는 걸 봤죠. 저는 이상하다. 백화점에서 김치를 산 적이 없는데 하고 어머님 몰래 김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의 김치였습니다. 평생을 엄마 김치를 먹고 살았는데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아니, 어제 저녁에 백화점에 주문한 김치가 벌써 들어온 거야?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저희 친정어머니의 김치로 향했고 저는 또 사단이 나겠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VVVIP시라고 새벽에 직원이 직접 배달해 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어디 맛 좀 볼까? 전 이 상황이 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고급 요리를 음미하듯 김치를 씹고 또 씹고 눈을 감고 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몇 초 후 벌어질 시어머니의 히스테리에 미리 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상황과는 전혀 반대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서 만든 상위층의 맛. 너무 맛있다. 전 아주머니와 시선을 마주쳤고 전 아주머니를 보며 눈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아주머니를 작은 주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했죠.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네? 정말 사모님이 상류층 음식만 먹는 사람인지,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무슨 탈이라도 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아주머니, 저 다음 주에 그만두려고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주머니 없으면 저희 어머니 1초도 못 사실 거예요. 내가 1초도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집에서. 아주머니, 그렇게 아시고 다른 분 알아보세요. 아마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벌써 이 바닥에선 소문 다 났으니까요. 전 정말 이제 큰일이구나 생각했고 하루 종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번뜩 지난번 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혜야, 넌 이름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안 바뀌면 네가 바꿔봐. 넌 머리가 좋아서 시어머니 길들이는 거 가능할걸? 그래, 바꿔보자. 우리 시어머니를 바꿔야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 정기사님과 아주머니 그리고 남편을 불러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그러다 작은 사모님만 혼나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다 고생만 더 하실 거예요. 자기야, 그냥 우리 나가자. 분가할 집 알아보고 있어. 아니, 난 할 거야. 어머님을 180도 바꿀 자신 있어. 전 그날 아주머니, 정기사님, 그리고 남편까지 하루만 집에서 나가달라 했고 전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계획이 실행될 날이 밝았습니다. 아줌마 어디 갔어? 한 번 부르면 오는 법이 없어. 아줌마. 어머님, 아주머니 없어요. 어디 갔어? 제가 휴가 보내드렸어요. 휴가? 네, 정기사님도 같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 줄 알아? 휴가비까지 다 책정해서 주는 거라고. 당장 불러와, 당장.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착했나 보네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주저앉아 버렸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이게 뭐야? 왜 배추가 우리 집에 들어오냐고?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머님은 최고의 퀄리티만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퀄리티가 뭘까 생각했어요. 그건 백화점도 아닌 바로 어머님 손맛이었어요. 자, 최고의 맛을 보여주세요. 어머님 눈으로 보시고 어머님이 만드시면 1%도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 많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제 말에 한마디도 못하시곤 배추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만 멍하니 보고 계셨습니다. 자, 고무장갑 끼세요. 참, 세균 잡는 물티슈. 잠시만요. 저는 시어머니의 고무장갑을 세균 잡는 물티슈로 박박 닦아드렸고
배추 숨 죽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살림을 안 해보신 분이라 배추 숨 죽이는 방법도 몰라 한참을 가만히 계셨죠. 설마 김치 만들 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요즘 안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 사람을 부려먹으려면 알아야 부려먹지.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걸 힐끔힐끔 보더니 1시간이 지나서야 배추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가 귀엽기도 하고 너무 웃겨 배가 아플 지경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것의 등장으로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요? 왜 그러세요? 배추 안에 저거. 저는 시어머니가 그거라고 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시어머니를 기함하게 만든 것은 바로 배추벌레. 전 잘됐다 싶어 어머니께 또 한마디를 했죠. 어머니, 유기농 노래를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유기농이란 증거예요. 농약 팍팍 뿌린 배추에는 이런 배추벌레도 못 살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니? 만져보실래요? 아유, 싫어. 아유. 배추 숨을 다 죽이고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말하기 싫구나. 근데 양념 버무려야 하지 않니? 어머님, 배추가 숨이 죽어야 양념을 내가 착각했구나. 양념 버무릴 때 불러라. 양념은 중요하니까. 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작은 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저 하루 종일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벌써 배추숨 다 죽이고 어머님도 힘드셨는지 파김치가 되셨어요. 아유, 불안해요. 김치를 한 번도 만들어 보시질 않았나 봐요. 배추 숨도 안 죽었는데 양념 버무리자고 하시고. 어머님 자존심 상하실까봐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사모님이 달라지실까요? 전 김장이 끝나면 분명히 우리 어머님이 달라지실 거라 믿어요. 아주머니, 절 믿으세요. 아셨죠? 다음날 아침, 전날 무리를 했던 모양인지 저는 또 늦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숨죽인 배추를 이리저리 뒤적거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배추가 어떤지 봤어. 이제 잘 된 것 같다. 양념하자꾸나. 전 하루아침에 어머님이 김장의 달인이 되셨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귀여운 우리 시어머니. 핸드폰을 식탁에 두셨는데 거기에 검색어가 김장김치 성공하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셨지 뭐예요. 전 이제 모든 걸 시어머니께 맡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계속 생각하시더니 양념을 몇 시간을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다 되셨어요? 이제 버무려 보자. 전 양념을 맛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믿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양념 색깔은 뭐 그런대로 괜찮았거든요. 내가 너무 곱게 자라서 이런 건 많이 안 해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내가 백화점 김치 딱 맛보면 안다니까. 저희 친정어머니 김치가 백화점 김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어머니. 나중에 아시면 어떤 반응이실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김장을 마치고 맛을 볼 시간이 왔습니다. 맛이 어떨까 보다는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드셔보세요. 어? 나 먼저? 저 가정교육 잘 받았어요. 어른이 먼저 드셔야 제가 먹죠. 맞죠? 그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맛보셨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시어머니 김치 씹는 소리가 천둥번개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죠. 전 반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맛이 좋구나. 나 물 좀 다오. 맛이 좋다고? 전 이게 웬일인가 싶어 얼른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시어머니 말고 그 누구도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담근 김치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도 멈출 만큼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짜고 매워요? 물. 예, 나도 물 좀 다오. 나도 물. 저랑 시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만든 김장김치를 맛보고서는 둘 다 하루 종일 소가리를 했습니다. 서로 위장약을 쪽쪽 빨아먹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김치 담가보신 적 없죠? 이 얘가 뭐라는 거니? 저 어머니 휴대폰 봤어요. 김장김치 성공하는 방법. 그거 검색하셨던데요. 그래. 성공하는 방법이잖아. 내가 초보자가 아니라 더 잘 만들고 싶어서 검색한 거야. 아, 그러시구나. 우리 어머닌 못하는 게 없으시죠. 그렇죠. 얘가 너나 놀리니? 어머님은 너무 아름다우시고 마음도 여리신 분이란 거 알아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어머님을 자꾸 가시돋치게 만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닌데. 얘가 뭐라는 거니? 어머니, 아주머니랑 정기사님 다음 주에 그만둔다고 하시는 걸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왜 그만둬? 이유가 뭐래? 못 견디겠대요. 억만금을 줘도. 그럼 나 때문에? 제가 어머님이 표현만 그렇게 하시지 그런 분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 다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살면 안 될까요? 요즘 공주는 자기 밥 자기가 다 해먹고 옷도 편안한 거 입고 다녀요. 어머니는 원판이 좋으신데 뭘 입어도 이쁘시잖아요. 나보고 트레이닝복을 입어도 빛이 난다나 뭐라나 그런 말은 하더구나. 거봐요, 어머님.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진짜 공주가 되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백화점에 발길을 뚝 끊었고 아주머님의 도움으로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이야, 이거 엄마가 차린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이건 제주도산, 이건 포항 시금치, 그리고 이건 엄마 그만 어디 거면 어때요? 엄마가 만들면 다 최고지. 그렇지. 자, 다 같이 먹자. 정말 저희 식구들은 오랜만에 웃으며 식사를 했고 우리 식구들의 밥상은 이제 언제나 어머님의 진두지휘 아래 정성스럽게 차려졌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넘지 못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식구가 생기고 시어머니는 또 다른 시련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님 손자예요. 너무 예쁘죠? 어머,
눈, 코, 입 뭐 하나 손댈 데가 없어요, 우리 손자. 아이고, 예뻐라. 어머님, 한번 안아보실래요? 어? 내가? 할머니 품에도 안겨봐야죠. 어머님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셨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를 안자마자 세상 좋은 사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팔 아프시겠어요. 이제 저 주세요. 아유, 싫어. 내가 좀 더 안아볼래? 너 힘드니까 좀 더 자. 난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괜찮아요. 전 정말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그런데 지혜야, 지혜야.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유, 내 옷에. 알고 보니 아이가 어머니 옷에 토를 냈더라고요. 깔끔 공주님 우리 시어머니 아직 건너야 할 산이 많나 봅니다. 사람은 본래 성선설, 성악설이란 본성을 타고난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사람은 그냥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말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면 주변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